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번의 우승 도전에 나선 탕웨이신 구단과 첫 우승에 도전에 나선 양딩시 구단의 결승전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탕웨이신 구단은 정말 삼성화재배의 사나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성불패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대전 유성에 있는 삼성화재 연수원에서는 정말 엄청난 성적을 기록 중이고요. 네. 최근에도 특히나 성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만 이번 삼성화재에서 또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엄청난 기세가 어디까지 갈지 이 귀추를 끌고 있고요. 네. 양딩신 구단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LG배 세계 타이틀 홀더가 되면서 이제 세계적인 기사에 반열에 올랐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세계대 그 우승에 도전하면서 이제는 정말 세계 바둑계를 주도하는 그런 신성입니다. 많이 성장받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결승전은 3번기로 치러집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는 중앙일보와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이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덤은 6집 반이 주어집니다. 네, 국가 시드를 받아서 출전했던 탕웨이신 구단과 양딩신 구단 이 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네, 하루간의 휴식일이 지어졌고요. 결승 3번기도 역시 3일 연속으로 치러져요. 네, 지금까지 삼성화재배 방식과는 조금 다르죠. 원래는 32강이 치러지고 나면 조금 휴식 기간이 주어지고 한 3번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대회가 치러지는데 이번 대회는 한 번에 쭉 이어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만큼 컨디션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고요. 특히나 선수들이 지쳐 있다가 네. 준결승 이후에 하루 휴식일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떤 연구를 했을지 아니면 흐름이 끊겼을지 결승전이 그래서 더욱더 흥미롭습니다.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양딩신 구단은 구짜오 구단에게, 탕웨이신 구단은 랴오이아노 8단에게 승리를 거뒀죠. 네, 두 대국을 보면 양딩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자오 선수에게 초반에 조금 고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중반에 이 단단한 버팀으로 결국은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탕웨이신 구단은 랴오이아노 선수에게 굉장한 난전의 바둑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탕웨이신 구단이 좀 좋았던 순간이 많았고 노련하게 승리를 쟁취한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결승에 이름을 올린 두 기사를 만나봤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지 궁금하고요. 네, 준결승전이 끝이 난 이후에 복귀 장면이고요. 자, 먼저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이름을 올렸던 양딩신 구단. 자, 끝나고 난 이후에 탕웨이신 구단과 랴오이아노 8단의 복귀에도 참여했습니다. 네.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승자가 말이 좀 더 없거든요. 탕웨이신 구단은 늘 유쾌합니다. 对，是有一点感冒，然后这个感冒其实都快1个月了，然后中间吃药也还有一定的反复，就有的时候好一点，但是有反复。就昨天他讲，就比赛累了比赛累了之后，他就严重一些，然后没有比赛吃完药又基本上就快好，然后又比赛又成这样。这个怎么说呢？反正感觉每盘棋都赢得很不容易吧。我觉得反正都是反正经过拼搏，然后最后再加上点运气才赢了。我觉得反正就这次感觉比平时都要累，我觉得就是挺不容易的。就没有这次进决赛，其实之前也没有想到，就是感觉走到这一步也没什么压力，反正就是做好自己就好。就是其实对每个对手，就是前一天都会看看他的棋，然后看他喜欢下什么布局，这样的大概看一下。但是可能就是其实跟他也算比较熟悉吧，但是可能这个大赛决赛还是身体状况、心理还有发挥更重要一点。 네, 당당함의 탕웨이신 구단 그리고 좀 수줍음의 양딩신 구단을 만나봤습니다. 역시 양딩신 구단이 얘기해준 대로 정말 심리적인 또 몸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컨디션 관리와 함께 상대방이 어떤 포석을 좋아하는지를 두 선수가 분명히 연구를 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포석에 반영이 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아주 장시간 동안 지금 대국을 연속해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했을지 오늘 대국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결승 매치 시작됐다고 합니다. 삼성화재 유성 캠퍼스로 함께 가보시죠. 별들의 제전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 3번기 1국입니다.
준중전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이제 기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네. 결승 3번기 1구 돌거리 결과 바둑은 탕웨이신 구단의 흑번이고요. 생각 시간은 각자 2시간, 1분 졸기 후에 덤은 6집 반입니다. 지금 포석이 약간 재밌습니다. 탕웨이신 구단이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두는 것을 보면 뭐 계속해서 그 포석만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소목을 좋아합니다. 그대로 들고 나왔고요. 양딩신 구단이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주로 보여줬던 모습이 화점이었습니다. 네. 간혹 이제 소목을 두었는데 오늘은 소목과 3-3. 더욱더 재미있는 점은 소목과 3-3은 탕웨이신 구단이 오히려 100번으로 이번 대회에서 한 번 사용한 적이 있는 포진이기 때문에 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두기도 했고 확실히 두 선수가 이 포석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온 것이 느껴집니다. 두 기사가 그동안 많은 만남을 갖기는 했지만 세계대회에서는 첫 대결이고요. 네. 그것도 결승 시리즈로 만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번기 승부 자체가 첫 대결이라고 이제 탕웨이신 구단이 인터뷰에서 밝혔었는데요. 두 선수가 지금까지 상대 전적을 보면 팽팽합니다. 탕웨이신 구단이 8승 7패로 두 선수 간의 이 개인 전적에서 한 발 앞서 있지만 사실 최근에 대국으로 보면 양딩신 구단 성적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상대성 면에서는 5대5의 대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결과로 봤을 때는 두 기사가 흑백 번갈아 가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돌가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 전체적인 대국 자체가 덤이 7집 반일 때거든요. 네. 두 선수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7집 반에 비해서는 돌가리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중국 기사들은 7집 반으로 대국을 치르긴 하지만 7집 반에서는 100번을 선호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6집 반에서 돌가리기가 덜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 기사들도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7집 반에서 100이 유리하다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국 갑조 리그를 보면 홈팀이 흑백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99.9%의 확률로 주장전을 홈팀에서 100을 가져가고요. 속기 전에 약간이라도 의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홈팀에서 흑으로 둡니다. 네. 승률 결과는 뭐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진 못했지만 어땠을까요? 확실히 100번이 우세하죠. 그냥 기보로 봤을 때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요. 중국 갑조 리그에서 지금 수년째 이런 식으로 주장전에 그 중요한 대구에서 100번을 홈팀에서 사용하는 걸로 봐도 네. 무조건 중국에서도 100번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홈 경기가 유리하겠어요. 네. 저는 이제 주장전에서 홈팀이 100번인 것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중국 갑조 리그를 뛰는 선수들을 통해서 속기 전에 약간이라도 좀 더 의외성을 있기 때문에 네. 홈팀에서 흑으로 그쪽을 배치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재밌더라고요. 자, 두 기사 나이는 98년생 양딩신과 93년생 탕웨이싱입니다. 이 탕웨이싱은 정말 삼성화재배에서만큼은 랭킹 이런 나이 다 떠나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삼성화재배에서만 유독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기사들마다 인연이 있는 기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저보다 이제 세계적인 기사들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인연이 있는 기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후지스배에서 박영훈 구단이 좀 인연이 있어서 2번이나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세계대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전에서도 조훈현 구단의 패왕전이라던가 이창호 구단의 국수전 이런 약 인연이 있는 기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서봉수 구단의 명인전도 있고요. 네. 유창혁 구단의 왕이전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탕웨이신 구단을 빼놓으면 좀 섭섭해 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삼성화재배와 인연이 있는 그런 기사이고 본인의 세계대 첫 우승 타이틀도 2013년에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던 삼성화재배이고 그 이듬해에는 김지석 구단에게 패하긴 했지만 결승까지 진격을 했고요. 당시 그 이외의 세계대회에서는 이 정도의 활약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탕웨이신 구단은 확실히 삼성화재배와는 인연이 좀 깊은 기사입니다. 네, 또 갑조리그도 그렇고 국내 기전에서도 좀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랭킹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네, 탕웨이신 구단이 랭킹이 탑을 찍은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탑 10 안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있었고 좀 벗어났을 때에도 20위 안쪽에는 분명히 있었는데요. 올해 성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 7월 달까지의 중국 내 성적으로 봤을 때 26승 14, 양딩신 선수가 26승 14패이고요. 탕웨이신 선수가 11승 17패입니다.
이 선수의 이름값이라고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네. 그런 성적을 기록하면서 랭킹이 30위권 밖까지도 지금 밀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분발이 필요합니다. 네. 뭐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이 고레이팅에 대한 랭킹 점수를 봤을 때 탕웨이신 구단 같은 경우는 2017년 뭐 8월부터 좀 하락세에 놓여 있었고요. 네. 반대로 양딩신 구단은 2016년 1월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세의 점수폭을 보여주던데요. 양딩신 구단이 그 기재는 일찍이 중국 바둑계에서도 인정했던 바이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중국 내 기록이란 기록은 굉장히 많이 갈아치웠습니다. 최연소 입단 기록, 그리고 최연소 첫 타이틀 획득 기록 뭐 이런 것을 갈아치우면서 중국 내에서 아주 유명했던 천재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사실 좀 활약이 늦은 감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굉장히 입단도 빨라서 네. 2008년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활약이 2016년부터 올라왔다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원래 그 천재성을 좀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이는 어리지만 어느덧 입단한 지 12년 차가 되는 기사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9월 중국 랭킹에 관련된 기사를 봤었는데 우선 양딩신 구단은 4위에서 3위로 올랐고요. 탕웨이신 구단은 33위에서 28위까지 이름을 올린 기록을 봤어요. 네. 그 중국 랭킹이 이게 발표되는 그 규정을 보면 일단 먼저 그 발표를 한 다음에 선수들에게 이의 신청 기간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많은 선수들을 집계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틀린 게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선수들에게 이의 신청 기간을 조금 주고요. 그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이제 공식 랭킹을 발표하는데요. 네. 지금 제가 그 관례로 그 일정 관례로 봤을 때는 이의 신청 기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식 랭킹이 발표될 텐데 사실 뭐 거의 이게 허점이 발견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달 랭킹이 탕웨이신 구단은 28위, 이번 달이죠. 28위, 양딩신 구단은 3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워낙 기사의 수도 많고 대국판 수도 많다 보면은 좀 이제 다 기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간혹 좀 누락되는 대국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신청 기간을 통해서 이제 그 선수들이 자기 대국 수와 이 랭킹을 계산한 다음에 아 이건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 중국 기원에 그걸 이야기를 해서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기사의 만남에 있어서 분명 중국 사이트에는 8대7로 탕웨이신 구단이 한 판 앞서 나간다는 기록을 봤는데 제가 대국을 다 찾아봤더니 양딩신 구단이 6판 이긴 것까지밖에 못 찾았어요. 중국이 좀 뭐랄까요. 지금 이제 세계 바둑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성적으로는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면 그런 기록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이 세계적인 기사인 구리구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뭐 1000번째 대국, 본인의 1000승 이런 걸 본인이 스스로 기록을 해서 그것을 알렸지 중국 기원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특히 옛날 기록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록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한 판 한 판이 모두 이제 역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기록을 놓친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는 특히 2000년 이후,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중국 기원에서도 제대로 좀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양딩신 구단은 중국 랭킹 3위, 탕웨이신 구단은 28위가 좀 확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3위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실제로 양딩신 구단이 뭐 세계대회에서의 활약은 첫 우승이 올 초이긴 합니다만 그 전부터 좀 인정을 받았던 선수이고요. 특히 한국 기사들 중에서 양딩신 구단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기사가 있는데 양딩신 구단 하면 단단함, 기본기, 그리고 후반의 강함 이런 게 떠오르는 선수입니다. 반대로 이제 탕웨이신 구단의 제품은 참 독특해요. 네. 네, 이 선수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좋은 쪽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바둑이 좀 음침합니다. 노림이 강하고 혼전 속에서 상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을 노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세계 탑을 다투는 선수입니다. 탕웨이신 구단이 우상을 두 칸 높게 굳혀갔고요. 이 우변의 형태 자체가 좀 오랜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동안 좀 안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유행해서 좀 이렇게 옆에 쳐져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걸침이 한 칸 높은 걸침보다는 한 칸 아래로 날일자로 걸치는 게 더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었고요. 네.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날일자가 아니라 여기 한 칸 높은 걸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석이 나왔는데요.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걸쳤을 때 여기를 붙이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정석이고요. 그래서 높게 걸쳤을 때는 이 진행을 이미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있는 거 말고 호구도 자주 나왔었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호구는 어떤가요? 호구는 전혀 사용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호구가 이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은 것은 뭐 분명하고요. 호구를 쳤을 때에는 이은수로 여기 호구를 쳤을 때에는 흙이 이곳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을 받지 않고 그냥 다른 큰 자리로 향해서 뭐 이런 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허무한 큰 자리라도 향했을 때 다음에 이곳에 붙여갔을 때 그 강도가 훨씬 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만약 흙이 이 한 칸을 두지 않았을 때에는 백이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젖히는 수가 통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흙의 하변 진출을 막는 게 통렬하다고 알려져서 그것이 있는 것과 호구의 차이이고 그래서 백은 있는 수를 많이 선호합니다. 탕웨이신 구단의 기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약간 음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국 내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자면 뭐 예전의 인터뷰이긴 합니다만 탕웨이신 구단을 가리켜서 그 중국의 모 인류 기사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탕웨이신 구단과 대구를 하면 좀 기분에 치우쳐서 계속 신나서 이제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추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어느샌가 자기도 신나서 코너를 돌고 있는데 구석에 숨어서 자기에게 기습을 한다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기사입니다. 역습, 뭐 노림, 그런 수익기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번 3, 4화집의 본선 32강부터 진행됐던 전판을 좀 보면 대체적으로 좀 완승국의 내용보다는 좀 엎치락 뒤치락 마지막까지 승부를 알 수 없었던 바둑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4강전은 앞에 있었던 대국들에 비해서는 좀 더 수월하게 이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앞에 대국들이 워낙 그 난전 끝에 승리를 거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16강전에서 강도현 구단과의 대결 같은 경우에는 탕웨이신 구단도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굉장히 좀 불리했던 한 판이었고요. 네. 강도현 구단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강도현 구단의 100번이었는데요. 강도현 구단은 반면으로도 해볼 만한 승부로 느꼈을 정도로 굉장한 우세를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을 역전당한 것이 좀 많이 아쉬웠던 한 판이었습니다. 양등신 구단도 올라오는 과정에서 10% 미만을 찍을 때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32강전에서 변상일 선수와의 만남이었죠. 스피디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이런 결과들이 좀 더 많이 나왔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좀 피로도나 이런 게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뭐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역시나 이제 점점 그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는 세계적인 선수들 사이에서의 그 간격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고 또 누가 이렇게 역전승을 하거나 완승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어떤 실력에서의 밀접함이 이런 치열함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단 저기 눈목자로 전개시킨 것이 굉장히 이제 큰 자리이고요. 네. 여기를 둔 것은 이제 몇 가지 노림은 있습니다. 나중에 흙이 이쪽을 전개를 해도 이쪽 붙이는 게 좀 노림이 있고요. 특히 이곳이 없을 때 백이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끊어간다면 이 축이 백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아주 통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흙이 여기를 느는 순간도 있는데 그랬을 때에는 백이 아래쪽을 단수치고 넘어가서 실리로 아주 크게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끊어도 늘면 여기 한 점과 여기 두 점 잡는 게 맛보기가 되어서 네. 흙은 무리이고요. 하나 단수치고 손 빼는 정도로 이렇게 전개가 될 정도로 이제 이곳은 실리로 아주 큰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좀
당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네. 그럼 흙이 받아둬야 하는 자리가 될지. 아니요, 흙은 당장 뭐 이쪽으로 전개를 해서 뭐 방금 전같이 진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버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단수를 치고 아래쪽을 또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두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러면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전투가 이어질 텐데요. 이런 게 이제 자신 있다면 이렇게 버틸 것이고 아니면 이쪽을 좀 신경을 써서 보강을 해야 합니다. 안경을 벗고 자리에 앉아있는 양딩신 구단과 잠시 자리를 비운 탕웨이신 구단의 모습입니다. 상대가 없다 보니까 명상할 여유가 있는 거군요. 네. 심리적인 관리나 몸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바둑을 대하는 자세나 아니면 그런 뭐 환경 이런 것은 한중일이 다르긴 합니다만 뭐 저 명상을 보면 확실히 그 대국에 임할 때 좀 심리를 이렇게 가다듬는다는 것 네. 그것은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네. 좀 몸이 처질 수도 있어요. 벌써 그런 나이인가요? 나이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 좀 그런 게 저는 있길래. 네네. 흔히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제 비가 오면 어딘가 이제 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떠올렸었는데요. 네. 어떤 기분 자체 뭐 아주 바둑을 두다 보면 좀 민감해지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하나하나가 좀 어떤 바이오 리듬에 네. 약간의 어떤 다름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둔감한 편이 이렇게 토너먼트를 치르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세계적인 기사들을 봐도 확실히 승부를 앞두고 굉장히 예민해지는 선수가 있고 뭐 그렇게 예민해 보이지 않는 선수 물론 이제 그 내면적인 것은 그 본인만 알겠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것이 좀 편차가 큰 선수들이 있어서 네. 결국은 이제 자기의 몸에 맞게 대국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 그래도 좀 유리한 편에 속하는 기사가 역시 탕웨이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왠지 대국을 앞두고 그렇게 긴장하거나 네. 뭐 이렇게 날카롭거나 예민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을 주긴 하는데 역시나 뭐 본인만이 확실한 건 알겠죠. 어떠세요? 이번에 그래도 오랫동안 또 유성 캠퍼스에 계셨기 때문에 두 기사에 대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언론에 좀 담기지 못한 그런 뒷이야기가 있다던가 하는 얘기들이 있었나요? 사실 그곳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한국 선수들 위주로 생활을 했고 한국 선수들 이제 바둑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네. 뭐두 선수의 어떤 좀 사적인 모습 이런 것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중국 선수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자오천이 선수가 한국 선수들과 어울려서 같이 축구도 하고 오, 네. 네, 아침 운동하는데 나와서 같이 옆에서 걷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은 있었는데 이제 두 선수의 그런 사적인 모습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예전에 보면 정말 구리구단도 우리 기사들이랑 같이 축구하고 했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좀 같이 좀 어울리는 쪽의 기사라면 자오천이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이번 그 삼성화재배 대회 기간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일본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나가서 뭐 식사를 한번 한다던가 네.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교류가 있었는데요. 우리하고 친하죠. 네. 사실 어떤 게 맞다고 또 어떤 게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이제 중국 바둑계에서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뭐 구리 선수라던가 류싱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했던 이야기고 한국의 그 뭐 저와 비슷한 세대의 기사들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좀 시합이 끝이 나거나 혹은 시합 중간에라도 이제 한중 선수들이 좀 더 교류를 하고 반회적으로 이렇게 좀 더 왕성한 그런 만남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런 것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선수들도 그렇고 중국의 선수들도 그렇고 특히 시합이 치러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 방에서 두문불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한중 교류가 조금 예전보다는 좀 적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복귀를 나누거나 할 때 보면 탕웨이신 구단도 93년생이었고 랴오이 하나가 2000년생이기 때문에 7살 차이가 나거든요. 네. 양딩신도 98년생이고요. 그래도 서로 같이 좀 친하게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전원이 이제 중국 국가대표팀 소속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가 한국이나 뭐 일본보다는 나이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중국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나이가 차이가 나도 뭐 존댓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똑같이 네.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그 7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는 면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이제 관련된 일화가 생각나는 게 제가 맨 처음에 뭐 10여 년 전의 일인데요. 맨 처음 이제 식사 자리에서 창하오 구단을 이렇게 봤을 때 창하오 구단 하면 이창호 구단 세대이고 저보다 8살이나 나이가 위라서 그 당시 친하게 지내던 구리 구단이 이제 옆에 있었는데요. 물어봤어요.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는 뭐 형이라고 하냐 아니면 사범님이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이렇게 구리한테 물어봤더니 구리 구단이 오리라고 부른다고 그냥 별명을 부르더라고요. 네? 오리라는 별명으로 아, 오리라는 별명을 창하오 갖고 구단의 별명이 있어요? 오리인데 자기는 그냥 오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중국 문화에서는 약간 선후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애칭으로 부르는군요. 근데 왜 오리라고 불렸을지도 궁금한데 혹시 안 물어보셨나요? 그냥 저는 그 당시에 그걸 듣고 느낌이 아, 이렇게 부르는 것만 해도 많이 놀라셨군요. 아니요. 저는 왜 오리라고 부르는지는 좀 느낌적으로 알 것 같았어요. 그냥 뭐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보통 중국 기사들이 그 별명을 부를 때 뭐 이렇게 동물에 빗대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재밌네요. 지금 탕해신 구단 네. 시선이 향하는 것은 상변 쪽인 것 같은데요. 이쪽 부근을 향한다면 이수나 이수가 유력합니다. 뭐 시선은 이 두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바짝 다가가는 건 너무 가까울까요? 여기 바짝 다가서면 이제 백이 여기를 지켰을 때 아무래도 이 단단한 백돌의 흙이 한 발이라도 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발 덜 가고 나서 그럼에도 여기 달리는 것은 통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감각이긴 합니다. 어차피 백이 최근의 추세로 보면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발 덜 갔기 때문에 좀 모양은 이상해 보이지만 이쪽으로 받는 게 최근의 유행 수법 중 하나인데요. 어차피 받는다라고 보면 한 발 덜 가는 게 좀 일리는 있죠. 네. 그러면 또 어차피 받는다고 보면은 방금 짚어주신 자리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벌렸을 때 한 칸 덜 간 것보다는 자세가 잘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형태가 이 자세가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자세가 좋은지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는 우측에 한 발 더 뒤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아, 이쪽이요? 예. 이쪽으로 갔을 때에도 사실 한 번 더 지켜야 한다면 이 자세가 더 좋은지는 약간 의문이긴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뒀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를 달렸을 때 이수나 이수에 비해서는 백이 벌릴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백이 안 받고 뭐 이쪽 침입을 바로 한다든지 다른 큰 자리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방금 짚어봤던 두 자리와 지금 이 자리는 차이가 상당하네요. 네. 그럼에도 이제 여기를 가도 혹은 뭐 여기를 가도 백이 받는다면 또 한 번 상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제 생각에는 바짝 다가서는 것보다는 상변을 둔다면 이수나 이수 이 둘 중에 하나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 외에 이제 네. 다른 곳을 향한다면 이쪽 부근이 가능성이 높죠. 뭐 이런 데를 가서 이쪽을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킨다거나 이런 것도 큰 자리이고요. 근데 뭔가 시선으로 봐서는 지금 상변 같은데 초반에 시간 사용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탕해신 구단이 확실히 좀 장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8강전에서 박정환 구단과 대구를 했을 때에도 거의 뭐 상대보다 2배 가까이 이제 시간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시간 사용하면 또 양딩신 구단도 굉장한 장구파거든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좀 장기전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될지. 네, 좀 진중한 대결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두 선수의 대결에서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역시 기풍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양딩신 구단과 단단함을 허무는 걸로 유명한 탕해신 구단의 대결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할지 재밌습니다.
실전 좌하기 쪽을 선택을 했는데 한 발 위로 갔어요. 좌하기 간다면 날일자 예상하셨던 건가요? 한 칸 아래쪽 이쪽으로 이제 앞서 이제 두 말씀을 칸이요? 드렸었는데요. 네. 예. 지금도 뭐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를 지키는 정도 이런 게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딩신 구단이 이쪽으로 향해서 흙을 이렇게 받게 만들고 상변의 모양을 키울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여기 붙이는 수법이 갈지.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붙이는 수법이 왔을 때 충머리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흙이 유리할 것 같은데 아, 지금 그래서 높게 간 것 같네요. 유리한가요?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붙이고 끊었을 때 네. 지금 이 축입니다. 이 축이 불리하다면 흙은 여기를 잇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여기 하나 단수를 미리 쳐두고 뭐 그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백이 좀 더 해볼만 하다고 알려진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축을 한번 보면요. 걸쳐져 있다면 쭉 나가다가 이건 지금 축이 흙이 유리하고요. 재미있는 것은 한 발 아래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갔다면 축이 불리합니다. 이건 또 안 됐었군요. 탕해신 구단이 지금 이쪽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이곳을 둬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이 위치가 여기 있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보다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상귀 쪽에 붙이는 것을 좀 방비하면서 좌변을 전개한다는 그런 뜻이 강해 보입니다. 일단은 침착하게 받아두고요. 아, 그 다음에 상변가네요. 지금 여기를 둔 게 좌변 쪽의 모양을 갖추기보다는 그냥 여기 하나 방비하는 의미?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재밌습니다. 지금도 백은 귀를 받아야겠죠? 뭐 적극적인 기풍의 선수라면 뭐 다른 반발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왠지 양딩신 구단이라면 네. 뭐 여기를 두고 젖히든 아니면 여기를 두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흙은 여기를 지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백은 이제 흙이 여기를 지키면 이쪽을 침입을 하고 흙이 좌변을 지키면 상변을 침입을 해서 싸움을 전개해 갈 수가 있습니다. AI 시대 이후에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예전에 바둑을 배워서 그런가 아직까지는 이 수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제가 실전에서 이 상황을 마주하면 저는 왠지 그냥 젖히는 쪽으로 먼저 생각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좀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일단 좌변을 좀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상변 쪽의 다음 수법을 좀 더 중시하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여기를 젖혀 이은 다음에 나중에 흙이 이렇게 다가서도 다음에 여기 붙이는 수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형태가 약간 상대에게 당할 것이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이제 백이 여기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국 시작한 지 30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의 수수는 19수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좀 빠르게 진행되는 판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확실히 예전에 그 세계적인 기사들에 비해서는 최근에 세계대회 이제 본선에 이름 올리는 기사들의 그 착수 속도가 확연히 빠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두 기사는 그런 면에서는 좀 진중한 편입니다. 자, 세 번째 우승 도전에 나선 황웨이신 구단. 그리고 두 번째 우승 도전에 나선 양딩신 구단입니다.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 3번기 1국.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자, 중국 랭킹 3위 양딩신 구단과 28위 탕웨이신 구단의 결승 1국입니다. 아직도 착수하지 못했는데 양딩신 구단은 지금 좌상 쪽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그쪽을 받기보다는 흙이 하나만 하고 나서 손을 돌렸기 때문에 네. 이쪽 부근의 침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듯한 그런 시선인데 또 시선이 또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우측도 좀 살펴보고요. 이론의 시간을 안 사용할 수 없겠어요. 네. 일단 기풍상으로 봤을 땐 저희가 좌상을 붙이고 받아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동료 기사들끼리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정말 상대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막 강렬하거나 이렇진 않은데 자기 자신의 형태를 딱딱 지키면서 결국은 승리를 쟁취해내는 기풍.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전성기 이창호 구단이나 아니면 전성기 쿵지에 구단이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들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재미있는 표현으로 질식바둑이라고 하거든요. 네. 상대를 질식시킨다. 근데 천천히 이제 질식시킨다는 그런 느낌의 표현인데 양딩신 구단이 딱 그런 기풍입니다. 정말 상대를 답답하게 만드는 자신의 형태에 대해서 빈틈을 주지 않은 그런 류의 선수입니다. 내용은 잔잔하지만 해석은 좀 잔인할 수 있겠어요. 네. 또 반대로 이제 탕웨이신 구단은 아무리 잔잔한 그 호숫가에서도 어떤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두 선수의 중반전 참 재미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좀 결승전을 좀 걱정했었거든요. 혹시 선수들의 머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네, 오늘은 비교적 거의 지금 충머리죠? 이걸 노골적으로 물어봅니까? 정말 노골적이네요. 잔잔한 바둑 맞나요? 그러게요. 이게 또 결승 무대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또 상대 기풍을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보다는 좀 더 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일 수도 있는데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탕웨이신 구단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지금 탕웨이신 구단이 여기를 갔던 것도 백이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끊어가는 이 축을 방비하는 움직임이었다면 양딩신 구단이 지금 여기를 붙이겠다고 노골적으로 여기를 어깨 짚어왔습니다. 네. 확실히 두 선수가 이제 여기를 붙였을 때 축이 유리한 쪽에서 좀 더 유리한 싸움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근데 아까 물론 귀를 내어주기는 하지만 늘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변에 벌려져 있기도 하고 네. 뭐 어느 정도 좌변에서 좀 득볼 수 있는 형태를 만들면 내어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를 두면 이제 여기를 붙여서 한번 타협되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늘고 아래쪽을 단수치고 이게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장 쉬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백이 침입을 해서 이 양쪽의 흑을 가르고 나가는 게 있어서 네. 뭐 지키는 것도 좋은 자리고요. 근데 뭔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백도 여기를 손 뺀 것이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달려서 간접 보강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뭐 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탕웨이신 구단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변화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장면에서 여기를 안 받고 여기를 지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뭐 지키는 모양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눌림을 당한다면 이 자체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네. 흑이 이쪽을 받긴 받을 텐데요. 백이 좀 아깝진 않은 건가요? 어찌 보면 흑이 좀 벌려야 되는 자리를 어깨지품으로 인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에 5선 어깨지키가 뭐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우상 쪽에 이 붙이고 끝낸 게 통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들의 점수는 좀 깎였습니다. 이번 그 삼성화재배 기간에 32강에서 8강전까지 이제 검토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AI를 통해 기사들이 공부를 하긴 합니다만 뭐 AI의 수치가 반드시 인간 대 인간의 대결에서 수치로 그대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AI가 어느 한쪽이 한 7대3 우세라고 해도 인간이 느끼는
근데 이제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 대국자도 똑같이 반대로 느끼는 그런 류의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맹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네. 이제 지금의 형세가 그래도 어느 쪽이 좀 더 편한가를 객관적인 수치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바둑이라는 종목 자체가 끝나야지만 정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유리하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끌어가는 게 또 쉽지만은 않죠. 워낙 변화가 무궁무진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세계대회 결승인데도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한 것만은 분명하고요. 뭐 이 정도 올라오면 심장 크기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난 내 심장 크기는 얼마나인지 좀 보여주는 한 수로도 해석이 될 것 같고, 탕웨이신 구단도 보니까 그냥 받아줄 생각은 아닌 건가요? 지금 뭐 받긴 받을 텐데 어떻게 받을지를 좀 고민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한 점을 그래도 좀 무겁게 만들어야 또 확실한 악수로 만들어야 백이 여기를 손을 갔을 때 흑이 여기라도 득점을 좀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보면 뭐 흑이 반발이라면 네. 기대기 좀 법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기대거나 혹은 뭐 이를 교환 없이 뭐 그냥 붙여서 기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수를 좀 더 이제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네. 그런 강력한 반발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멋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붙이는 수가 마음에 듭니다. 네, 일단 훨씬 멋있는 수법이긴 하죠. 이런 데를 그냥 붙였을 때는 백이 만약 이런 데를 늘거나 뒤로 늘어준다면 이 교환 없이 붙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를 그냥 붙일 때는 백이 이렇게 반발했을 때에 대한 변화까지는 머릿속에 잘 그려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길 껴붙이는 변화에 대해서도 그려볼 수 있고 반대쪽을 젖히는 것도 모양으로는 이제 떠오르는 변화이고요. 이런 건 한눈에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다시 시선이 우상 쪽을 향했는데요. 지금 우상을 향했다는 것은 여기를 받고 여기를 붙이고 끊었을 때 그냥 뒤로 느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뭐 안 좋은 싸움으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싸워보는 것을 한번 그려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백은 이 세 점을 방치하고 다시 귀 쪽을 두면서 싸우게 되거든요. 뭐 여기를 는다거나 뭐 이런 데를 두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전개가 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늘어서 여기를 받을 때 뭐 그때 이쪽을 눌러서 이제 진행되는 것도 있고 뭐 상당히 복잡한 싸움이 전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좀 더 확실하게 수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정리 방법은 없는 걸까요? 붙이고 끊어갔을 때. 뭐 아래쪽을 하나 단수 교환을 해두는 자체는 좀 득이 안 될까요? 단수를 치고 단수 치면 이제 나가게 되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차피 흑은 여기 한 점을 지금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기 한 점을 지켰을 때 백이 자체로도 여기 늘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수와 이수의 교환입니다. 약간 악수가 되겠죠. 그래서 싸움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잇고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수가 되어 있어도 악수겠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단수가 되어 있다면 일단 여기 끊는 게 훨씬 더 통렬해집니다. 여기를 이으면 바로 여기를 끊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이 교환이 흑이 악수입니다. 아주 재미난 결승입니다. 그곳을 붙이는 수 자체는 뭐 기존에 있는 수법이긴 합니다. 여기를 늘면 이 교환만으로도 우상 쪽 싸움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문제는 양띵신 구단이 여기서 이쪽을 젖혀서 반발을 가했을 때 흑은 하나만 교환해 둘 리는 없거든요. 이게 너무 대학수라서 분명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흑이 되는 싸움일지 그런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변이 또 생략돼 있거든요. 네. 지금 손이 바로 바둑통 쪽으로 네. 갔다가 다시 나왔는데요. 노타임으로 여기를 참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교환 자체가 분명히
백이 여기 붙여 끊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쎄 어떨지. 예를 든다면 이럴 때도 이제 작용을 합니다. 여기를 두고 끊었을 때 이곳을 두고 지금 뒤에 늘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상황에서 원래는 백이 이 한 점 쪽을 어떤 식으로든 두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두든 뭐 이렇게 두든. 근데 지금은 여기 하나 붙여둔 교환으로 인해서 중앙에 장문이 됩니다. 원래는 세 점이 잡히지 않았었는데 이수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장문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상 쪽 싸움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붙였을 때 백도 반발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냥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좌변을 눌러버리는 건 우변이 많이 다칠까요? 이러고 나중에 기회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어떨지는 전 판단은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실전에 대국자로서 앉아 있다면 이렇게 하고 나서 백이 유리하다는 판단은 너무 고차원적인 판단이라 네, 실전 심리상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려운 건가요? 우변이 좀 더 당한 느낌이 드는 건가요? 일단 이렇게 하고 나서 누가 유리한지를 판단하려면 일단 순환우기를 먼저 해보게 되는데요. 백이 여기를 둔 것과 흑이 여기를 둔 것, 흑 쪽이 좀 더 큰 자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백이 좀 당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환과 여기 교환이 누가 악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벌려져 있을 때 그 교환으로 따져보면요. 네, 좀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흐름상으로 봤을 때에도 여기를 바로 누르는 것은 상대가 둔 수를 아예 그냥 하나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심리상 그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해도 좀 기세로만 외치기는 어려운 거군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받아주고 싶지는 않고요. 역시 젖히고 끊을 때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를 하나 간채로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흑이 이렇게 두고 나는 귀를 차지했기 때문에 만족이야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역시 젖혀갑니다. 젖혀서 이쪽을 젖히면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이 많이 쓰이는 수법이고요. 뭔가 느낌은 백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바로 선택합니다. 네, 끊어가고요. 이때 흑도 그냥 어느 정도만 처리를 해두면 귀는 보강이 됐으니까 좀 만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기를 늘었을 때 이 자체로 보강됐다라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면 백이 여기 단수를 치고 이렇게 늘어가는 자세가 워낙 좋거든요. 이건 이제 부분적으로 흑이 건드리는 게 다 악수이기 때문에 귀는 노리지 않았지만 백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흑이 또 싸우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운 다음에 이제 여기를 늘고 싸우는 것인데 일단 밀어가는 싸움은 그래도 흑이 해볼만 할까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흑이 선수로 처리가 되고 여기는 흑이 없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흑이 이쪽을 먼저 손을 돌립니다. 이거라면 그래도 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백이 더 치열하게 싸움을 전개한다면 여기를 두고 호구를 쳐서 네. 상대를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여기를 늘면서까지 싸우는 것은 흑이 좀 무리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 싸움이 무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탕해신 구단의 선택의 폭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있지는 않습니다. 단수 치고 늘어서 여기를 당하는 것도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아까처럼 여기 두고 이런 진행을 두나요? 일단 양딩신 구단은 이런 식의 타협은 백 쪽이 좀 좋다라고 보고 이쪽을 느는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수일기가 중요해진 장면이다 보니까 선수들의 머리가 들어오네요. 자, 현장과 함께 수순 따라가 보겠습니다. 끊는 수까지는 손이 빨리 나왔거든요. 네. 사실 이 붙여가는 수 때부터 수일기를 좀 하고 두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탕희신 구단이 붙여간 수에 대해서 양딩신 구단의 선택이 백의 입장에서는 일감으로 떠오른 수법이고 네. 가장 간명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탕희신 구단이 이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했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그 전에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흙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상대가 그 길로 왔을 때는 상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변화가 누가 유리한 변화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막상 돌이 놓이다 보면 좀 생각이 좀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변화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많은 수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여기 두는 것은 좀 무리라는 느낌이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단수치고 호구 쳐서 싸우는 것도 그렇고 사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변화도 뭐 반드시 흙이 만족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다 에워싸도요. 네, 집으로는 일단 여기 부분에서 굉장한 손해를 본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이라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고 이것도 일단은 이 좌기에서 연타를 당한 것과 이쪽에서 흙이 좋은 형태를 갖춘 것은 이쪽 부분에 흙의 피해가 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닐 것 같고요. 단수 맞는 건 너무 아픈가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요. 좌변을 가면 네, 이건 좀 아파 보입니다. 지금 좌변이 이렇게 되는 형태죠. 여기 한 방을 맞고 나서 다시 백이 이쪽으로 두어 간다면 이쪽에서 흙이 둔 악수 교환이 이쪽에서 백이 어깨 짚은 악수 교환보다는 좀 더 악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귀를 지켰다고 좀 판단을 하기에도 많이 당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흙이라면 여기 단수를 당하는 것은 좀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머릿속에는 흙이 좋아 보이는 선택이 별로 안 나와서 네. 뭘까요? 그러면 차라리 아까 단수가 아프기 때문에 이런데 늘고 나서 여기 두면 이쪽을 쟁취하는 이런 선택이 차라리 낫나요? 이거라면 그래도 지금까지 봤던 변화 중에는 가장 그럴듯하네요. 백이 여기서 이쪽을 선택을 한다면 아까 이제 여기를 두었을 때가 원래 변화이고 이쪽을 받으면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네. 견딜 수 있으면 흙이 이 선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수상전이나 뒷맛 이런 거에 대한 판단입니다. 느낌은 당장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흙도 둘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이 중앙 쪽에 끊어져 있는 한 점 준동의 뒷맛도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한 가장 유력한 흐름 중에 하나가 여기 느는 수일 것 같고요. 이 수가 아니라면 여기를 받고 단수 칠 때 늘거나 혹은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여기를 끊고 돌리거나인데
왠지 백 쪽이 좀 더 잘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흑이면 여기 미는 수나 뭐 밀거나 이쪽을 어떻게든 받는 수, 뭐 붙이거나 이쪽을 밀거나 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나 아니면 여기 느는 수, 우상을 준다면 여기 느는 수가 일단은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좌의 그 기대기 전법은 지금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긴 하네요. 아, 붙이는 수요? 네. 네, 제가 그 제시하긴 했는데 그 뒷변화를 전혀 모르겠어가지고요. 이게 좋은 수인지 좋은 수가 아닌지는 저도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여기를 젖히는 이 반발에 대해서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을 네. 뒤로 물러나게 만든다면 그럴듯할 것 같아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러나면 뭐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었을 때 모양도 괜찮고 나중에 여기를 찔러서 당장도 그렇고요. 이렇게 막았을 때 이쪽을 늘면 여기 끊었을 때 뒤로 이어야 돼서 이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수법 이런 게 있다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런데 좀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를 올라서고 나서 네. 뚫으면 여기를 뚫고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이게 누가 유리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우상이 지금 두담한 상태여서요. 네. 아니면 그 우변의 변화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흑이 중앙을 막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밀어 올린다고 해야 될까요? 아, 아래쪽을 미는 수요? 두 점도 이용을 하면서 싸워보겠다 이런 거 안 될까요? 이렇게요. 여기를 두면 일단 치받았을 때 여기 단수 쳐서 뭔가 이 밀어둔 수가 원래는 네. 여기 원래는 이 교환 없을 때는 여기 끊는 수를 통해서 흑이 한 점이 잡히는데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가능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게 여기를 두는 수. 그래서 이것은 이걸로 만족을 하고 나가면 있고 끝까지 추격하는 뭐 이런 그림이 될 텐데요. 저는 사실 그 아래쪽 입고 가는 변화만 그려봤었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변화는 모르겠는데 네. 여기를 밀어갈 때 백이 여기서 올라서면 느낌으로는 이거는 백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흑이 맞아줄 수가 있나요? 여기를 노리지 못하면 그래서 중앙을 뛰어나가거나 여기를 지켜야 한다면 여기 밀어간 수가 약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상해서 흑은 무조건 이제 여기가 통해야 이 밀어간 수가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여기를 두면 이제 백이 이쪽을 단수를 칩니다. 여기를 끊어가기 위해서. 그럼 한 점을 이어야 이을 때 되고요. 여기를 끊고요. 이때 이제 여기 한 칸 뛰는 수가 된다면 네. 늘어가는 것과 막아가는 게 맛보기인데 지금 여기를 뚫었을 때 이 축은 백이 유리합니다. 꼽으려도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꼬부리면은 이제 흑이 여기를 포기를 하는 건데요. 흑이 축이 유리했다면 이 자세였지만 네. 지금 축이 불리해서 꼬부렸다면 다음 자세가 이런 식으로 돼서 어차피 백이 나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여기서 좀 피해가 커 보입니다. 네. 좌변도 남아 있고요. 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중앙을 먼저 움직일 수가 있는 자리네요. 저희가 여기서 여기 느는 수, 이쪽 단수, 밀어가는 수, 이쪽 단수, 느는 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우상을 둔다면 역시 이 수가 좀 유력해 보인다라는 결론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쪽을 향할 텐데 뭔가 시선으로 봐서는 이쪽을 처리할 것 같죠? 지금 장고를 하다가 상대를 잠깐 쳐다봤는데 그 순간 양등신 구단도 탕해신 구단을 바라봅니다. 네. 아이 컨택을 한번 하네요. 네. 눈인사를 건네 받았고요. 참 탕해신 구단이 좀 움직임이 많은 그런 선수이죠. 지금이 예전보다는 좀 덜하긴 합니다. 네. 제가 탕해신 구단과 만난 게 대국을 했던 게 공식 시합이 한 판 있는데요. 몇 년도셨나요? 그게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게 2012년이었습니다. 아, 삼성화재배 우승하기 전이었군요. 네, 삼성화재배 우승하기 바로 전해였죠. 그때 이제 바이링배 16강전에서 탕해신 구단과 대국을 했었는데요. 놀라셨겠어요, 많이. 네, 대국하다가
들어 누워서 자더라고요. 이게 심리전인지 아닌지. 근데 이제 네. 나중에 이제 서서히 알게 된 탕웨이신 구단은 뭐 그런 모든 행동이 상대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선수 자체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솔직한 그런 류의 선수라서 또 네. 중국 바둑계 문화가 아무래도 한국, 일본에 비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온 어떤 표출일 뿐 이 선수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다거나 이렇게 판단되진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좀 놀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좀 바둑적으로나 아니면 좀 랭킹적으로나 성적적으로나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탕웨이신 구단도 좀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드디어 선택을 했는데 단수 치고 늘었네요. 단수 치고 느는 수는 백이 좌하기 쪽을 향하기 딱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좀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판단이 어떨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일감으로는 좌하기 쪽을 딱 눌러 막아서 백이 불만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를 뒀을 때 이 한 점을 준동해서 백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없다면 그때는 백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근데 여기를 밀어가는 것은 치받았을 때 한 칸이 안 된다면 이미 좀 모양이 안 좋아서 이 싸움을 흑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밀어가는 것도 한 발 뒤에서 밀어가서 백을 꼿꼿이 세워주기 때문에 이 싸움도 흑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럼 혹시 싸움을 할 때 일단 좌하가 한 점이 제압당한 거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해서 좀 충머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밀어 올리고 한 칸이 가능해지지 않나요? 이 싸움이요. 근데 충머리 제 느낌에는 일단 충머리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이 싸움을 전개를 해서 충격이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흑이 아까 빈 삼각보단 조금 좋은 자세일 뿐 이 싸움 자체가 흑이 좋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막상 다시 봐야 하는 자리군요. 네, 뭐 상변이 이렇게 깨지면서 싸움이 전개가 된다면 예. 역시 흑이 뭐 좋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보다는 뭐 여기를 먼저 선택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저는 좀 놀라운 것이 탕웨이신 구단이 이쪽에서 귀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이제 선수로 지키기 위해서 여기를 붙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태연이 후수를 뽑고 여기 연타를 당했기 때문에 느낌은 백이 좋은데 이 판단을 한 그 탕웨이신 구단의 그 머릿속 과정이 좀 궁금하고 제 일감은 그래서 백 쪽이 좀 우세해 보입니다. 당장에 우변 한 점 움직여서 싸워가기가 어렵다면 손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단 떠오르는 자리는 좌상 뒤쪽 날일자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초반에 흑이 여기를 다가섰는데 백이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날일자 달리는 게 집으로도 크고 백의 근거를 빼앗아서 중앙으로 추격하는 그런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쪽 부분은 일단 좀 미지수입니다. 이 한 점이 연타당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런 데를 둬서 이렇게 붙여 나오는 방법 이런 걸 나중에 선택할 수도 있고 네. 혹은 바깥쪽에서 두 칸을 두어서 젖힌다면 포기하고 백이 여기를 붙여서 판단을 한다면 그때 이 교환이 득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을 또 활용하는 이런 작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쪽은 좀 미지수입니다. 역시 이 수가 유력할 것 같은데요. 양딩신 구단은 그 부분의 형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때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류의 선수인데 탕웨이신 구단이 좀 전략적으로 지금 이런 진행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흐름은 백이 원하는 양쪽을 다 얻었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 한 점의 준동이나 이 한 점의 준동은 분명 백에게 단단한 형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노림이 강한 탕웨이신 구단이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실마리를 풀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양딩신 구단이 워낙 단단하게 두기 때문에 정말 이런 선택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네요.
탕웨이신 구단이 그동안 삼성화재배에서 3번의 결승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우승 1번과 준우승 2번이었었죠. 네. 당시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을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안겨줬었고, 그런데 이런 점이 삼성화재배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이 기사는 랭킹보다도 특히 이 대회에서 참 더 좋은 활약을 하는 기사구나라는 것을 알려줬었는데요. 확실히 좀 이겨야 할 승부에서 이길 줄 아는 것 같아요. 특히 네. 뭐 번기 승부에서 좀 강점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세계대 우승이 지금까지 2번이었죠. 그 외에 이제 응시배에서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을 때에도 5번기 승부 끝에 이제 승리를 거두었고, 그 외에 뭐 삼성화재배 준결승전에서 뭐 2번의 승리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좀 번기나 이런 거에서 상대를 좀 더 잘 파악을 했을 때 승부를 유리하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가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상대를 좀 빠르게 판단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뭐 대국이 없었던 판들도 많았었고요. 그 탕웨이신 구단을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탑랭커들은 좀 높이 평가하고 그 약간 아래 단계 랭킹에 있는 선수들은 다른 중국의 인류 기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에도 탕웨이신 구단의 이런 독특한 노림을 갖는 기풍이 이게 정통파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수에게 좀 통하지만 어떤 선수에게는 좀 허무할 수 있거든요. 내용면에서 그냥 쭉 밀리면요. 그래서 좀 상대를 파악했을 때 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류의 선수인 것 같고, 네. 지금 선택은 또 독특합니다. 이 선택 어떨까요? 저는 오늘 두 선수의 바둑이 결승전이 맞나 싶을 정도의 어떤 과감한 선택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백이 여기 어깨 짚는 수부터 해서 흑이 여기 붙이는 수, 또 방금 전에 이수, 벌써 3번이나 약간 독특한 느낌을 주는 수법이 나왔습니다. 번기 승부이기 때문에 일국에서 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평범한 발상으로는 아까도 날을 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좀 안형을 없애기 위해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쪽 날일자를 두는 수가 그래도 뭐 일단 실리로도 크고 이 백을 압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수법이기 때문에 이 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압박이 덜 될까요? 백이 안에서 이제 살고자 했을 때는 자세가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좀 더 좋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뭐 는다거나 했을 때 아까보다는 자세가 괜찮습니다. 또 여기 젖히더라도 원래는 이 찝는 수가 조금 싫을 수 있는데 바짝 다가서져 있다면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젖혀서 이 한 점을 무용지물로 만들면 이게 과연 흙이 건드려서 득본 것인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여기를 막아도 이 단수 한 방이 워낙 아픈 자세이고 백은 다시 뒤에서 단수 치면 그냥 쉽게 언제든지 살 수 있는 형태니까요. 네. 근데 또 흙이 이렇게 오니까 백도 안정을 취하고만 싶진 않을까요? 중앙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두 번째 감각일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게 안쪽에서 사는 것을 어떨지를 좀 판단을 해볼 것 같고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젖혀서 흙이 막고 나서 뭐 이런 데 두 칸 벌리고 두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찝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흙이 기본이 되는 수법이 아니라 그 반대쪽에서 왔기 때문에 중앙으로 나가는 것은 이 수를 좀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두 선수를 비교하면 탕웨이신 구단의 나이가 더 많지만 제가 탕웨이신 구단을 처음 본 것은 2012년이고 근데 사실 양딩신 구단은 훨씬 예전에 아주 어린 시절에 봤었는데요. 그때 이미 중국에서 유명한 천재였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2005년 말에 이제 그 당시 외량 그 프로와 권효진 프로가 같이 운영하던 중국 베이징에 있는 바둑 도장에서 양딩신 구단의 어린 시절을 이제 처음 봤는데요. 그때 이미 바둑을 나이에 비해 너무 잘 둬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최연소 입단 기록과 최연소도 타이틀을 획득한 기록도 다 갖고 있는 기사고요. 네. 입단이 9세 9개월, 타이틀 획득이 13세 6개월이었습니다. 당시 상대는 파오여나오 선수였고 번기 승부에서 또 승리를 거뒀었네요. 그때 이제 많이 떠오르지는 않고요. 그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외량 권여진 도장에 지금 이제 탑 랭커가 된 기사라고 한다면 이제 판인 프로와 이제 양딩신 프로가 있었는데요. 다 어린 시절이죠. 그때 뭐 한 8살 뭐 이런 쯤입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남아있는 기억으로는 그때 분명히 그 양딩신 구단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지금 98년생인데 2005년 말에 봤으니까 뭐 8살 말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때 이야기하기를 근데 저희가 이제 최철환 구단과 뭐 저희 연구실에서 한 7, 8명의 기사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네. 윤준상 구단도 있었고 원성진 구단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중국의 교류전을 갔다가 잠깐 시간을 내서 이제 그 도장에 방문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도장 원생들과 대구를 한 판씩 했습니다. 그때 그 권효진 프로가 설명하기를 나이는 어리지만 프로에게 뭐 2점에 둔다라고 해서 다들 이제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최철환 구단이 그럼 3점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해서 네. 3점 젖바둑을 뒀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졌어요. 8살이었는데요. 네, 8살 말이었는데요. 그 세계적인 기사였던 최철환 구단이 마음 먹고 3점으로 덤볐는데 졌을 정도의 실력자. 이게 이제 양딩신 구단의 어린 시절입니다. 자, 8살에 최철환 구단에게 석점을 놓고 승리를 거뒀던 양딩신 구단. 정말 기대대로 성장했다. 근데 기대보다는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보면 1살 위에 커제나 아니면 동갑내기 중에 뭐 구즈하오 이런 선수들 제가 뭐 중국 바둑계 상황을 100%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선수들보다는 좀 더 이제 반짝반짝했기 때문에 좀 활약이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아주 이제 세계대회에서 결승에서 특히 또 자주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가 됐습니다. 자, 계속 상대를 거스르는 진행으로 초반이 흘러갑니다. 이번에는 우상을 물어봤는데요. 과연 양딩신 구단이 어떤 의미로 물어봤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